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쌤 파닉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알파벳 두 번째 강의 L 사운드부터 Q 사운드까지의 이름과 두 번째 알파벳 채화 방법, 그 중에 1번하고 2번 읽기와 쓰기는 전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은 저의 경험담인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벳 L 사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 한글, L, 영어, L. 일단 발음이 다릅니다. 첫 번째, L 할 때 혀끝이 치경으로 갑니다. L. 두 번째, 셔 사운드, 이 소리가 들어갑니다. L. 그래서 영어에는 L 사운드는 두 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clear L. 두 번째, dark L. clear L 사운드는 혀끝이 치경으로 가면서 바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 lion 단어 처음에 오는 L 사운드는 clear 사운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lion. leave 단어 처음에 나오는 소리는 clear L 사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 중간에 나올 때 hello, hello 혀끝이 치경으로 갑니다. 근데 dark L 사운드는 혀끝이 치경으로 안 가고 혀 뒷부분이 뒤로 당겨집니다. 슈링크 한다고 해서 혀가 뒤로 당겨지고 혀끝은 약간 치경으로 닿지는 않고, 그래서 소리가 쭉 나오게 L. 그래서 단어로는 한글로 밀크, 영어로 밀크가 아니고 milk. 혀끝이 치경이 닿지 않습니다. 혀 뒷부분이 뒤로 당겨집니다. milk. 그 다음에 heal. 혀끝의 치경이 안 닿고 그대로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 heal. 이 dark L 사운드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보니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알파벳 사운드가 어느 정도 입에 다 익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발음을 가르쳐줘야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 처음부터 이걸 가르치니까 영어 단어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 발음을 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가르치는 게 저의 경험상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한글을 기준으로 해서, 한글의 조음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어민 소리로 계속 수정, 교정, 노력하면 누구나 다 갑니다. 단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지 불가능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am. 한글 M, 영어 M. 비슷합니다. 단 비음 소리가 난다는 것, 비음 소리가 강하다는 것. 그 다음 한글 N, 영어 M. 이것도 똑같이 비음 소리다는 것. O. 일반적으로 이거를 O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있고 발음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 O, U입니다. 영어로는 O, U. O.
영어의 우소리는 한글의 우소리와 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한글 우소리와 같은 거는 이 발음기호고 한글 우소리와 다른 거는 이 발음기호입니다. 이 발음기호는 입술에다 힘을 주고 한글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발음은 입술에다 힘을 빼고 약간 턱을 낮춰서 그래서 어느 사운드가 비슷하게 들리냐면 이 슈아 사운드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GOOT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굿 그러는데 굿이 아니고 good. 그래서 good morning 그러지 good morning이 아니라는 것. 이 사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P, 한글 P, 영어 P, 입 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 Q, 한글 Q, 영어 Q, 입 모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왕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퀸, 왜냐하면 Q 하기 때문에 퀸 이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가는데 이 발음보다 Q라고 발음하면 영어로 발음할 때 queen 하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queen이 가깝지 퀸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다른 단어하고도 예를 든다면 이거를 한글로 하면 quirt, 영어로 하면 quirt. 입 모양이 다릅니다. 이처럼 알파벳 사운드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단어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단어 발음이 정확해지면 문장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 체화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배우는 층은 초등학교 저학년, 즉 1, 2,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일반적인 성향은 마음이 여리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A를 학생이라고 놓고 B는 부모님, C는 선생님. 학생이 열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위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칭찬거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칭찬거리는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에서 1시간 공부를 한다? 이거 가지고 칭찬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한다. 너무 기특하다. 너무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씨체. 글씨체를 너무 예쁘게 잘 쓴다. 나중에 유능한 한스풍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음. 아빠는 아니면 엄마는 F 사운드, F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너는 자연스럽게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숙제. 숙제를 알아서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거리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송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입니다. 초등학생이 자기 스스로 한 거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인정.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인정을 받는다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자신감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더불어 자존감도 늘어납니다.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만심으로 간다거나 자존감이 또 너무 높아져가지고 오만해지거나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형상이고, 이거를 오만과 자만심, 이거를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저의 경험으로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말은 쉬운데 막상 질문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거리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거리를 역으로 생각하면 또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에서 1시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학생이 될 것 같은데 뭐가 되고 싶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 답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님이나 어른이 볼 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인상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답변인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는 학생으로 하여금 대단히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아, 특이한 생각이다. 너무 독특한 생각이다. 생각이 기발하다. 이렇게 또다시 칭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칭찬, 질문, 답변,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칭찬, 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학생은 너무나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툴인 이 큰 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선순환으로 틀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옆으로 갔다 밑으로 갔다 빠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기본적인 툴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파벳 L 사운드부터 Q 사운드까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저의 경험담인 알파벳 체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파벳 사운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인 R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